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985년 해당 건물을 구매한 이후 트럼프는 귀빈들을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본인의 집무실로 쓰이고 있으며 공화당 정치인들과 회동을 이곳에서 자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곳에서 여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스페인 궁전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 불러 모을만 하겠는데요. 이 안에 침실만 58개, 욕실만 3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양식에 미국 정부는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역사적 건축물 목록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정치적 회동을 할 때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사람을 불러 모으곤 하는데요. 11월 달에 트럼프가 캐나다를 향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캐나다의 트리도 전 총리가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이곳을 다녀갔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위치도 좋아요. 미국의 남쪽 쿠바의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다뷰가 아니라 오션뷰라고 해야겠는데요. 한국의 동해안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플라자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다는 것은 원래 제1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플라자 합의가 무엇인지 간단히만 확인해보고 만약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 부분도 한꺼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1970, 80년대는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만 기록하고 있었죠. 당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불리해지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1985년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일본의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켜 버리는데 합의해버렸고 실제로 그 이후 10년 동안 엔화는 2배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바꾸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정리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대중 무역 적자이고요. 남색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입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역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무역 적자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요.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의 3분의 1 정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공유드렸었던 자료인데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특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아직 트럼프가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공식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은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리미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서 관세로 인하여 높아진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려는 목적입니다. 즉 관세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려고 미리미리 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아직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지도 않았는데 세계 각국은 미리미리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낮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의 고용 역시 좋게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의 수출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심해지겠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시차를 두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위해서 관세 카드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미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 이전에 위안화 자체를 강세로 만들면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관세를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골드만삭스에서 위안화 가치가 10% 정도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5%,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75%, 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 탓에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60% 추가 인상할 경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대중 관세 60%가 부과되면 중국의 GDP가 2.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서 위안화가 10% 정도만 절상되면 중국의 GDP가 0.75%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위안화가 30% 절상되면은 중국의 GDP가 2.25% 정도 감소하겠죠. 대중 관세를 맞는 것보다 위안화 절상이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대 맞는 것보다 2대 맞는 게 낫다. 약간 이상하지만 이러한 논리로 접근했을 때에는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 합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유럽과의 무역 갈등도 줄일 수가 있어요. 또한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 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 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안화를 절상시키면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기사에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이상한 대응으로 인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게 좀 더 맞아 보여요. 1985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내리면서 내수 부양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버블이 생겨버렸죠. 보통 버블이 발생하면 이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버블 붕괴가 발생했고요. 버블이 붕괴되자 일본은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금리를 적당히 내리고 적당히 올렸었다면 이러한 버블 발생, 버블 붕괴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요. 과도한 일본 중앙은행의 대응 때문에 일본의 버블 발생, 버블 붕괴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적당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앞으로 내수 부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 차트를 겹쳐서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는 쌍둥이처럼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자세히 봤을 때 한쪽이 약세로 가면 다른 한쪽도 약세로 움직이고요. 한쪽이 강세로 가면 다른 한쪽도 강세로 움직이는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자 합의가 시행되면서 위안화 절상이 발생되면 원화 역시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외국인 유입이 발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었던 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500원 부근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코스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 대외 리스크가 많지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이탈과 함께 코스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하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위안화와 원화가 동시에 강해지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섹터가 다 오르진 않겠지만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합의는 일단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시화된다면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세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이것은 다음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